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맞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며 기습 남침을 지원한 중국 공산당의 왜곡 선전이 진실을 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케일 브라운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5일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기리는 메시지를 국무부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브라운 수석 대변인은 5개로 나눠 올린 글을 통해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맞아 장진호에서 싸운 미군과 한국군 등 2만 5천여 유엔군 병사들을 기린다면서 이들의 영웅적 전투로 적진을 돌파하고 흥남부두에 있던 피난민 9만 8천 명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호 전투 기념일은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침공하면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며 중국 교과서는 이를 단지 내전이 일어났다고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한국 침공을 독려했지만 이는 동맹국의 주권과 자유수호를 위해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으로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수석 대변인은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당시 공동선언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과 소련은 모두 6.25 남침이 있기 전 중국 공산당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 70년간 책임을 회피하고 자국민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호도해왔으며 중국 당국자들과 언론, 심지어 교사들까지 여전히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원조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졌던 전투로 유엔군과 중공군 포함 7만여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해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5일 포고문을 통해 우리 삶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감사의 계절에 가족과 친구가 모여 미국의 건국 전통인 신앙과 가족, 우애를 기리고 미국을 세계사에서 예외로 만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원칙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이웃들, 신성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6일 트위터와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집에 머무르는 작은 행동이 우리 미국인들에게 선물임을 알고 있다며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면서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위로하고 이 위기를 모든 미국인이 단합해 헤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앞으로 개발될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을 염두에 둔 B-1B 전폭기 폭장량, 즉 무기 장착 확충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성국 방공 역량 강화에 따른 원거리 정밀 타격 등을 위한 것인데 미군은 최근 이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여러 전략무기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하얀색 미사일을 달고 비행 중입니다. 기체 외부에 장착된 이 미사일은 반사 면적이 작은 특성 때문에 레이더 감지가 어려워 스텔스 미사일로 분류되는 합동 공대지 원거리 미사일입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 GPS와 적외선 유도를 통한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한 데다 사거리 연장형인 제즘 ER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약 930km에 달해 적 영공을 침투하지 않고도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는 24일 B-1B 랜서 전략 폭격기에 외부 폭탄 장착을 통한 폭장량, 즉 무기 장착 확충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처음으로 합동 공대지 원거리 미사일을 B-1B 랜서 외부에 장착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개발될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가능성을 포함해
B-1B 전략폭격기 개조를 통해 탄체가 큰 무기를 내부 폭탄차 또는 외부에 탑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팀 레이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이번 실험이 미군의 세계적 정밀 타격 역량 향상에 큰 진전이라며 경쟁국들에 앞서기 위해 관련 기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적성국들의 방공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영공 침투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 폭격기에 맡기면서 노후화 전략은 원거리 폭격에 집중하는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상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영공 침투 없이 일본근의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role of the B-1B is not to go into North Korean airspace and drop weapons. It's to stand off on the eastern side of Japan and launch a hypersonic weapon with a 1,000-kilometer range or so. 베넷 연구원은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고정밀 미사일을 통한 원거리 폭격으로 노후한 정폭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폭장량을 크게 늘려 투사력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는데 중국 통계당국의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두 나라의 거래 품목이 최하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의 공식 거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인데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내린 국경 봉쇄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25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 무역 세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 10월 한 달간 중국과 거래한 품목은 단 11개뿐입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직물 제품 등 4개 품목을 수입하고 전기전력과 인조 흑연 등 7개 품목을 수출했는데 그나마 $10,000를 넘긴 경우만 분류하면 수입품은 3개, 수출은 2개 품목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두 나라의 합작 수력 발전소에서 주고받은 전력을 수출입 항목에서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한 품목은 5개에도 못 미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처음으로 미치던 지난 3월 177개 품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락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165만 9천, 북중 무역액이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 $6억 올랐던 월간 무역액이 올해 들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실제 거래된 무역 물품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전례없는 상황이 펼쳐진 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봉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통해 거래된 품목은 전기 전력이 유일했습니다.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실려 거래된 물품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그나마 재개 움직임이 있었던 두 나라 국경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One interesting aspect is there's no trade between the neighboring provinces of China, Jilin and Jialing. So that means basically the customs houses are probably closed. They're not collecting any data whatsoever.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된 정황이 관측됩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의 중국 쪽 부분에는 컨테이너 트럭 등이 멈춰서는 세관이 있는데 이곳 야적장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트럭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올여름 닥친 집중호우 피해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저 무너지면서 어떻게 버텨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우정과 상호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중국 측에 협력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앞선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며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왕 부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 역시 확고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초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유실됐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도로와 다리가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 38롤스는 최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접근 도로가 복구된 흔적을 발견했으며 주변에 다리도 새로 만들어져 차량 이동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복구 작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장 내 경비와 감시 인력을 계속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이 폐기했다고 주장한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인 소규모 정비 활동 흔적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8로스는 앞서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해 핵실험장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설 내 도로와 다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됐다고 전했으며 지난 7월엔 차량 흔적 등 정비 활동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